국민의힘은 지방선거로 나타난 민심인 극우 심판과 보수 재건으로 정권 폭주를 견제하라는 명령을 어기고 극우 음모론 세력의 중동을 제어하지 못하여 좀비 정당의 행태를 이어가고 있다. 지지율도 원위치. 당원과 의원들 다수가 영혼이 망가진 이런 조직은 스스로 일어설 수 없고 고쳐 쓸 수도 없다. 극우와 맞서 당선된 한동훈, 오세훈, 유이도움 같은 사람들 주도로 국민중심 정당을 만드는 게 정도일 것이다. 헌법, 사실, 상식을 존중하는 행동하는 다수가 극우 극자를 밀어내고 중원을 차지해야 정치가 정상화된다. 난장판이 된 국힘은 버려야 더 넓은 지평이 열리고 나라가 산다. 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7월 12일 오전 6시 56분입니다. 보수라고 하면은 문명건설 세력이란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이 교양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왜냐하면은 보수 정신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 죽은 사람과 살아있는 사람과 태어날 사람을 연결하면서 역사와 전통, 미풍양속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러다가 보니까 충효, 나라에 충성하고 조상에게 효도하는 이런 교양을 몸에 익힌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보수적 품성이 윤석열 등장 이후에 무너지고 윤석열의 불법 계엄과 부정선거 음모론을 계기로 해가지고 보수를 삼키고 말았습니다. 이제 보수는 윤석열 계열의 음모론 보수와 맨정신 보수로 완전히 나눠졌습니다. 음모론 보수는 극우입니다. 그런데 이 극우는 보수의 적입니다. 극우는 극좌와 매우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극우의 모든 행동은 극좌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극우로 대표되는 윤석열, 황교안, 장동혁 세력은 청래 세력으로 대표되는 운동권 세력, 극좌 세력과 매우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장동혁은 우리의 전략 자산이라고 하는 게 그게 농담이 아니고 진짜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바로 그런 교양 없는 자들이 주도권을 잡고 분위기를 이끌어가고 당권파라는 걸 내세워가지고 선거 민심을 거부하고 보수 재건을 거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다시 국민의힘 지지율을 선거 이전으로 떨어뜨려버리고 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제주방송 JIB에서 제주방송이 아마 처음으로 지금 국힘당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극성당원들의 행패를 보도를 했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한동훈과 인사도 눈치, 장동혁 팬덤, 국민의힘 내부까지 흔든다. 대표 비판, 개파 화합 언급한 의원들에게 문자, 전화 쇄도, 친장동혁계도 한동훈 거론하면 표적이 된다. 의원실 업무 차질을 호소한다. 지방선거 책임론보다 누구 편이냐가 앞서 당내 논쟁이 위축되고 있다. 그러니까 당내에서 건전한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한동훈과 조금이라도 친한 것 같은 모습을 보이는 국회의원들에게는 여러 가지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바로 제가 말하는 정신병동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이코 드라마입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이라는 정신질환에 사로잡혀서 좀비화된 영혼이 없는 조직으로 전락을 해놓으니까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상황이 해괴망측하다는 겁니다. 최근 장동혁 대표가 보여주고 있는 이 행태는 정상인이 아닙니다. 정신적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말과 행동이 기괴합니다. 왜 기괴하냐? 장동혁을 뒷받침하는 이 국힘당 당원들,
그 당원들은 아마 부정성 음모론을 믿는 사람이 50% 이상일 겁니다. 그 당원들의 행동과 장동혁, 윤석열, 황교안 이들의 행동이 공통점으로 특히 무지합니다. 무법합니다. 무례합니다. 무능합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지지하는 강성 팬덤의 문자와 전화 공세가 당내 갈등의 또 다른 축으로 번지고 있다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방송은 장 대표의 행보를 비판한 의원뿐 아니라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가까워졌다는 평가를 받거나 계파 간 화합을 언급한 인사까지도 표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국회에서 한동훈 의원과 인사를 나눈 장면이 사진에 찍혔다는 이유로 항의를 받은 의원도 있답니다. 장 대표에게 불리한 기류가 형성되면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 의원들의 연락처가 공유되고 비슷한 취지의 메시지가 짧은 시간에 수천 건씩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판단 기준이 장동혁 편이냐 아니냐 이거라는 겁니다. 욕설이 섞인 문자와 항의 전화는 개인 휴대전화에 그치지 않고 국회와 지역 사무실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6.3 지방선거 이후 지도부 책임과 당 쇄신 방향을 따져야 하는 상황에서 당내 논쟁의 초점이 선거평가보다 특정 인물에 대한 태도로 옮겨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비슷한 시간대에 같은 취지의 항의 문자가 수천 건씩 몰리고 욕설성 메시지까지 이어진다는 호소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직후 장 대표에게 비판적인 발언을 한 최고위원도 며칠 동안 휴대전화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문자가 몰렸다고 합니다. 정점식 원내대표 역시 비슷한 상황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는 게 제주방송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2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대표만을 위한 사당이 아니다라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진 직후였답니다. 선거 결과와 지도부 운영을 둘러싼 문제 제기가 대표를 흔드는 행위로 받아들여지면서 발언의 내용보다 장 대표 편에 섰는지가 먼저 평가 우선순위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동혁 사당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공당이 아니라. 국회와 지역 사무실에는 왜 장 대표를 돕지 않느냐는 취지의 전화가 이어졌고 의원실 직원들이 항의 전화를 받느라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장 대표와 가까운 인사를 하고 문자 공세를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친장동혁계로 분류되는 조광한 최고위원은 지난 5월 라디오에서 한동훈 의원이 부산 북갑에 출마하지 않을 경우 복당을 고려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뒤 거센 항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계파 갈등을 접고 화합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낸 중진 의원도 비난을 피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한 의원과 국회에서 인사를 나눈 영남권 의원에게까지 항의 문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 대표를 직접 비판하지 않더라도 한동훈 의원과 대화하거나 관계 개선 가능성을 언급을 하면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부담이 당 안에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문자 폭탄에 트라우마가 생길 지경이라며 정치 성향이 다른 의원들과 인사하기도 겁난다고 토로했다고 합니다. 이게 국민의힘 당원들의 수준이고 분위기입니다. 정책과 표결이 아닌 누구와 만나고 인사를 나눴는지가 충성도를 가르는 기준으로 소비되면서 의원들 사이의 일상적인 교류까지 위축되고 있답니다. 지지자들이 정치인에게 의견을 전달하는 것은 정당 정치의 한 과정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항의를 하는 그 방식이겠죠. 장 대표에게 불리한 현안이 불거지면 온라인 공간에 특정 의원의 연락처가 공유되고 유사한 문구의 문자와 전화가 한꺼번에 집중되는 것은 이것은 건전한 토론이 아니라 일종의 폭력입니다.
일부 의원들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욕설을 스팸 단어로 등록했지만 표현을 바꿔 보내는 메시지까지 막기는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욕설과 업무 방해 수준의 전화가 이어질 경우 의원들에게는 공개적으로 다른 의견을 내는 일 자체가 부담이 됩니다. 지도부에 문제를 제기하기보다 침묵하는 편이 안전하다는 판단이 자리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자 폭탄과 이른바 좌표 찍기는 그동안 좌파 진영의 강성 팬덤을 둘러싸고 반복되어 온 논란이었는데 이게 그냥 그대로 국힘 당원들을 오염시켜버렸다. 전염시켜버렸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극자와 극우는 통한다. 서로 돕는 관계다. 하는 말이 여기서 실증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문꿀 오소리와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지사 시절 조직된 손가락 혁명군 등이 대표적인 저쪽 진영의 팬덤이었습니다. 주요 정치 현안마다 의원 명단과 연락처를 공유하고 지지 정치인과 다른 입장을 낸 인사를 배신자나 수박으로 지목해서 압박해 왔던 그런 분위기가 부정선거 음모론을 매개로 해가지고 국민의힘 안으로 들어왔으므로 국민의힘은 재기가 거의 어렵지 않느냐, 스스로 힘으로는 재기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강성 팬덤의 극단적인 팬덤의 공세는 지방선거 이후 불거진 장동혁 대표 책임론과 맞물리며 당내 갈등을 한층 키우고 있습니다. 지도부의 책임 범위와 쇄신 방향을 놓고 벌어져야 할 토론이 장동혁을 지킬 것인가, 한동훈 편에 설 것인가를 둘러싼 계파 대결로 옮겨갔다는 지적입니다. 강성 지지층의 결집력을 당의 동력으로 끌어안을지 내부 논쟁을 가로막는 부담으로 처리할지는 국민의힘의 선택입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이 제가 정신질환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은 황당무계한 거짓말을 신봉합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부정선거의 배후 세력은 중국이라고 합니다. 아무 증거도 없이. 그리고 트럼프 숭배자들입니다. 대부분이 트럼프가 항공모함 이끌고 와가지고 감옥에 있는 윤석열 구출할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기와 같은 생각을 갖지 않으면은 미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내부 총질을 합니다. 민주당이나 이른바 진보 세력에 대해서는 이들의 공격이 먹히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만한 평소 얌전한 보수층을 향해서 이렇게 행패를 부립니다. 이들이 바로 내부 총질자입니다. 국민의힘 안에서 지금 제대로 목소리를 내어가지고 당의 노선을 바로잡겠다는 이야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공포 분위기가 형성되고 저 장동혁 씨는 바른 말 하는 지금 징계하겠다고 이렇게 나서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힘당 안에서 주인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국회의원 당원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장동혁 씨를 해당 행위자, 헌법 파괴자, 그리고 부정선거 음모론 비호자로 규정을 해가지고 제명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장동혁을 제명하든지 아니면은 진짜 보수 세력이 제명당하든지 하는 그런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